자, 반갑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결국 하락을 했습니다. 코인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뭐 시즌 종료라고 아직 그 얘기들이 나오질 않죠. 아직 공포의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조만간 2차적인 재료가 더 다가올 겁니다. 하락이 아직 멈추지 않은 것 같아요. 더 큰 폭락이 있을 겁니다. 추가적인. 그리고 출산율님, USD 원 민코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멜라니아, WLFI가. 예전에 USD 원 마켓페어가 추가돼서 한번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불이라는 코인이거든요. 불돈. 호랑이 모양의. 그게 뽀밈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USD 원이랑 마켓페어가 추가가 돼가지고, USD 원의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증가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한번 1차적인 테스트가 있었던 게 5월 달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재단 쪽에서 이끌고 있는 USD 원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USD 원의 사용처가 저렇게 덱스 쪽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USD 원 마켓 페어의 민코인들이 수요가 있는 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저는 지금 당장이 그러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민코인, 오피셜 트럼프와 이게 USD 원이 추가가 됐나? 이거는 뭐 추가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USD 원 스테이블 코인이 마켓 페어에 추가가 된다고 해서 상승이랑은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하위에 있는 애들이 폭발적인 그런 것들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USD 원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는 코인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USD 원 코인은 바이낸스에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USD 시가총액이 거의 한 4조 정도가 되는데 리플 코인의 RS USD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한 3배 가까이가 높아요. 리플보다. USDT는 뭐 100조가 넘는 상황이죠. USDC랑. 그래서 이런 그 USD 원 코인들이 어 상장이 되어 있는데 바이낸스에 상장 폐지됐나? 아 이게 RL USD구나. 잘못 봤네요. USD 원. 자,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코인베이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메이저급 거래소에는 상장이 되어 있고 패깅이 유지가 되어 있다. 그리고 담보금의 대다수가 현금이다 보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엄청난 디패깅을 보여주더라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입니다. 예전에 USDC랑 좀 다르게. 그래도 나름대로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서 USDT, USDC 그 다음에 USD 원으로 경쟁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리고 페페님 비트마인과 이더리움 관련 리서치 피터트리 비트마인 주식 절반 매도. 자, 이게 가장 큰 거품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은 비트마인, 이더는 비트마인이고 이더는 비트마인. 비트코인은 그 뭐였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여기에 이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간접적으로 이것들을 이 순 100% 현금 자산이 이 회사 자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금융 세력들이 유동성 창구로 이용하는 그런 거점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창구.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동성 그 헤지펀드들이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가 높잖아. 리스크가. 어, 리스크.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름 간판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비트마인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 기관들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부작용이 하나가 뭐냐? 투자했던 걸 회수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회수를 할 때 더 큰 충격으로 회수를 할 때
그로 인해서 더 큰 충격이 오더라도 어떤 탓을 하냐. 아마도 이제 이 비트마인에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던 이 헤지펀드들, 금융 세력들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비트마인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팔아가지고 폭락하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BTC 매도해서 폭락하네. 이렇게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약간의 좀 부작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했을 때는 요 두 기업이 엄청난 유동성 역할을 한 것도 맞는데 하락할 때는요. 하락할 때의 부작용은 또 이제 비트마인이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부채 대비해서 어 그 리먼 브라더스만큼 엄청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던 지금의 시장에서는 리먼 브라더스와 비슷하지 않더라도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더리움은 리스테이킹 같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충격으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곳에서 자금을 좀 이제 매도를 한다면. 근데 예를 들어 더 큰 레버리지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구매한 것들 있죠. BTC랑 이거를 만약에 담보로 누가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USD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업체가 등장을 해요. USD나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자, 그러면 이걸로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를 더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그때가 되면은 대응해도 않을까.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를 실행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미국이 그냥 크립토 시장 전체 유동성을 다 이제 총대를 매가지고 유동성 완전 그냥 다 이제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된다라는 거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BTC를 전략적인 보유 자산으로 회사 자본의 1, 2%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이미 나올 것이고 이거는 사실 엄청난 유동성이 제로일 수도 있는데 거품이 엄청 금방 꺼질 수도 있는 제로거든요. 담보대출로 받은 걸로 이걸 다시 매수를 하는 것들. 이더리움 쪽에서는 디파이 쪽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고래들이 근데 이제 이거를 실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비트마인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거대한 거품일 수도 있다. 그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비트마인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실상 비트마인 덕분에 이더리움 가격이 이전에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한 것도 있거든요. 폭락을 하고 나서. 음. 자, 그럼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10월 11일 기준으로 보고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단식 하락할 수 있다. 오피셜 트럼프도 계단식 하락을 했어요. 그나마 상승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걸 흔히들 정리매매라고 할까요? 10월 11일 기준으로 밑꼬리에서 잡았던 알트코인들을 약간 펌프 너프로 해가지고 빠르게 정리들 하는 움직임들. 빠르게 정리 매매. 이런 사이클이 좀 이제 길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다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지금 그 총대를 메고 있는 게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하락률을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 패턴은 깨졌습니다. 어떤 패턴이냐? 지난번에 상승 사이클의 파동이 연장되는 패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무한 패턴으로 연장이 됐어요. 이게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이때 7월달 제가 이때 하락을 정확하게 봤었는데 대선 때 좀 상승하는 쪽으로 그 반대쪽으로 봐가지고 한번 틀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확하게 맞았어요. 알트코인 불장이 없다라는 것도 결국 맞았고 그 전에 BTC가 실제로 폭락을 하기도 했어요. 67K에서 그 50K까지.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낼 줄 알았는데 대선에서 오히려 역배를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그런 뭐 이제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때 당시에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자면 대선 이후에 상승 사이클이 더 추가적으로 오기 전에 개미들을 한번 털어냈던 게 7월 달이었어요. 이때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만 개 BTC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왜 그때 당시에 좀 지배적으로 반대로 봤었냐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2019년에 비트코인을 싫어했어요. 달러, 친달러 이런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2024년에 대선 때 바뀌다 보니까 이거 뭐지 싶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코인 관점에서만 바라봤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때는 그러니까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그걸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하기 전에 그냥 뭐 이제 WLFI를 프리세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토큰 세일 이거 많이 매도를 하려고 이런 발언들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친 비트코인이 아니고 친 달러를 통해 그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2019년에는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대선 되기 전에 그런 움직임이 있나?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제 정세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세력들 간에 그게 이게 바뀌었던 거죠, 이게. 구세력에서 신세력으로 이동을 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도 비트코인 달러에 대해서도 그걸 바뀐 기조를 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쵸? 저는 그거를 이제 그 작년 12월 때 찾아보고 나서 알았어요. 그때. 이런 상황이 돌아가고 있구나를.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는 국제 정세를 얘기를 드린 게 괜히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그것들을 향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때를 보시면 그 상승 사이클이 오기 전에 한번 개미를 시원하게 털었단 말이죠. 한 30% 정도를 털었어요. 오히려 이때 어떤 상황이냐? 100만 개 BTC 발언하고 컨퍼런스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니까 시장에 롱 포지션 기대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털어버렸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한번 털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한번 털고 나서 결국에는 지지를 해줬어요. 강력한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올랐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지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어요. 10만 달러.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원래는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서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말아 올렸었어야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승 사이클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연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대충 그었습니다. 근데 지금 꺾였죠. 이 꺾인 거 자체가 이 패턴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 패턴이. 어. 아니 그러면 그러면은 이전에 4월 달에 하락하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멱살 잡고 끌어올렸던 또 기간도 있었잖아. 4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4월부터. 그럼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패턴과 똑같이 하락률이 좀 강하더라도 말아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치고는 나스닥이 지금 고점이에요. 나스닥 고점인 거 누구나 알 겁니다. 근데 언제 꺾이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에 직면해 있냐면 비트코인은 나스닥 하락률보다 더 높아요. 하락률이. 하락률이. 그러면 나스닥이 떨어지면요. 나스닥 떨어지면 비트도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나스닥이 상승한다고 비트가 막 엄청 크게 상승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가 떨어지는데 지금 나스닥이 아직 하락분이 남았단 말이죠. 이제 하락을 안 했단 말이죠. 제대로 된. 그러면 앞으로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은 비트도 떨어질 거고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는 하락분이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전의 패턴과는 조금 다르게 어 저는 완전히 그냥 상승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 꺾였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10월 11일 이후에. 그리고 이게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이전에 그 상승 사이클을 연장하는 그 관점에서는 이게 비트코인이 고점까지는 돌파를 안 하는 쇼커버링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왜냐? 어차피 올릴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이 고점이 넘었죠. 이거를 이제 그 불트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 구간 넘었을 때 엄청난 롱 포지션이 들어갔을 겁니다. 12만 달러 드디어 가는구나. 왜냐면 이게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세 달이 있어, 세 달. 세 달 만에 고점을 찍었구나. 7월에서 10월 달까지 못 들었는데 10월 달쯤에 고점 뚫었구나 해서 이제 롱 포지션 추경 롱이랑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반대로 뒤통수가 터졌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때랑도 또 다르다고 했죠. 이때는
이전 고점 불트랩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 다음 상승이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간 거고, 이거는 불트랩이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이거는 꼭대기일 수도 있다. 지금 그 꼭대기인 것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흐름이. 그러면 BTC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남았습니다. 최소한의 77,000. 77,000. 최소입니다, 최소. 최소한의 77,000달러 정도. 앞으로 20% 정도 하락이 더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BTC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반등을 하나요? 반등을 할 거거든요. 반등을 할 건데 그냥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반등을 하겠죠. 근데 그 반등이라는 게 굉장히 약할 겁니다. 10만 달러로 회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10만 달러. 무리하면은 뭐 윗꼬리가 그려지면 10만 달러 정도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추세를 완전히 돌파를 안 하고서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제 사이클이 붕괴되는 유동성 폭락 사이클이 올 거거든요. 이렇게. BTC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냐? 이더리움은 굉장히 좀 특이 케이스인데요. 얘는 하락률이 더 세요. 얘는 그냥 붕괴 직전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78,000달러까지 떨어지면요.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냐? 이더리움이 2,100달러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얘도 근데 반등은 할 거거든요. 반등을 할 건데요. 얘는 더 큰 폭락이 남아 있어요. 이전에 FTX 파산 시점에 900달러. 여기를 3차, 2차 하락이라고 할게요. 지난번에 1차라고 하면, 지금 2차가 나온다라고 하면, 3차 폭락은 얘는 완전 그냥 괴멸 수준으로 갈 겁니다. 이더리움은. 한 300달러도 갈 수 있어요. 300달러. 300달러로 갈 수 있는데, 회복은 하겠죠. 언젠간. 1000달러 아니면 300달러예요. 1000달러 아니면 300달러. 이 선을 그냥 넘기거나 이렇게까지 가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그 이더리움도 희망이 없습니다. 리스테이킹을 다 붕괴시킬 생각인가 봐요. 그리고 하락에 대한 괴리율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BTC보다 더 커요. 얘는 굉장히 좀 위험한 놈이에요, 사실. 왜냐면 리스테이킹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쇄적으로 청산이 될 수 있거든요. 딱 보더라도 비트코인보다 하락률이 좀 더 가파르잖아요. 이게 산 모양이잖아, 산 모양. 뾰족 산 모양이죠, 뾰족 산 모양. 비트는 그래도 요렇게 움푹 이런 산 모양인데 이더는 이런 산 모양이잖아. 이게 더 가파르단 말이죠. 그러면 대망의 리플 코인은 어떻게 되냐? 자, 사실상 리플이 폭락을 해야지 알트코인 불장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리플이 폭락을 해야죠. 리플이 XRP가 폭락을 해야지. 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개미들이 이제 항복을 할 거예요, GG를. 저희 그 패밀리 분들을 그 여기에 당하면 안 됩니다. 그쵸? 이 개미 털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면요. BTC가 78,000달러가 가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저는 이번에 제로가 쓰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더리움은 2,100달러. 이렇게 떨어질 때 리플은 20% 정도가 아니고 90%겠죠? 예를 들어 2달러에서 0.2달러 가면 90% 떨어지는 거죠? 90%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어떻게 되죠? 알트코인 50% 이상 패닉셀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가 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때가. 오히려 알트코인 반등은 그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게이밍 중에서 디센트럴랜드 뭐 샌드박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 보면은 더 이상 하락할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리플이 그런 식으로 떨어지고 비트도 78,000달러, 이더리움도 2,100달러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요놈들도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 게 없어요, 사실상.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졌는데 이렇게. 근데 이쯤 떨어졌을 때는 시원하게 반등 올 수도 있다. 개미들 다 털릴 수도 있어, 이때쯤이면. 음. 그 반등 오는 사이클이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지금 BTC 가격이 이때가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때 올 수도 있어요, 이때. 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랑 이때 올 수도 있겠다. 이 두 개. 그러면 이때 이게 참 진짜 뉴 패턴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BTC 가격이 높아졌을 때 알트코인 불장이 오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BTC 가격이 올라갔을 때 뭐 스택스가 됐던 온도 파이낸스가 됐던 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을 주워 담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더 떨어졌단 말이죠.
특히나 10월 11일 이후에는 더 떨어졌단 말이죠. 대다수가 다 이렇단 말이죠. 회복 불능이란 말이죠. 그쵸? 더 떨어져서. 근데 아이러니하게 BTC가 낮은 상태에서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반등하는 애들이 더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개미들이 항복 GG 선언을 할 거거든요. 여기서 BTC가 7만 8천 달러까지 가면은 사실상 99%예요. 이 정도면 항복 선언 할 거거든요. 이 정도면 스택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항복 선언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리플 같은 애들도 만약에 90% 떨어진다라고 하면 요 놈도 떨어지는데 내 알트코인도 더 떨어지겠구나. 이거 그냥 코인 쳐다도 안 봐야겠다. GG. 오히려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저희는 조금 더 앞서 나갑시다. 저희 패밀리 분들은. 그래서 알트코인들의 오히려 불장들은 이때 올 가능성이 크다. 불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점 대비해서 반등 시원하게 나오는 개미들 항복 선언하고 나오는 지점이 오히려 이때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럼 이때부터 또 엇갈리거든요. 이때는 비트코인 홀더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비트맥시들도 2차적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냐? 그래, 알트코인까지 비트맥시들은 확실히 그 세계관이 확실해요. 비트코인 빼고 다 쓰레기예요. 비트맥시들 보니까. 비트코인 제외하는 알트코인들 다 쓰레기.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비웃고 있어. 왜 비웃고 있냐? 알트코인 왜 사? 비트코인이 있는데.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알트코인들이 많이들 하락을 했단 말이죠.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만 사랬지. 비트맥시. 역시 비트코인이야 하면서 푸근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좀 엇갈릴 수가 있는 게, 이 비트맥시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전 세계 금융위기나 대공황 같은 상황들이 비트코인을 해칭 자산으로 몰려가지고 비트코인이 2억이랑 5억, 10억 가는 것들이 지금 당장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는 게, 비트코인 진짜 세력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어요. 2013년이나 2015년 이미 그 전에 다 사놨어요. 그들이 지금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들이 크립토 관련 사업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초창기 홀더들이. 근데 이 비트맥시들은 언제 샀냐? 최소한 샀더라도 빨리 샀더라도 5천만 원, 빨리 샀더라도 8천만 원 이럴 때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50만 원일 때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결함이 하나 생길 수가 있는 게 여기서 논리가 뭐냐? 전 세계 대공황이 오고 금융위기가 오면은 이게 비트코인으로 몰릴 것이다. 근데 지금 전쟁으로 가버리면 그게 아니라고 했죠. 세계대전으로 가버리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결함이 오는 게 비트코인 강성 홀더들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헷갈릴 겁니다. 왜냐? 여기서부터 알트코인이 항복을 했던 것들이 반등이 시원시원하게 나와버리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상승률은 적을 거거든요. 굉장히 얘네는 적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BTC 내가 계속 비트맥시로 가지고 있었던 BTC를 매도하고 알트코인을 들어간다? 이건 내 원칙이랑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을 계속 모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렇게 약간의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 BTC를 계속 모을 거예요. 알트코인이 움직이나 올라가나 떨어지나 알트코인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비트맥시들에게 비트코인만 최고인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비트코인은 살짝만 오르는 거죠. 그때 알트가 순환이 되고 그리고 다음 폭락 때는 오히려 비트도 폭락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이중 트리거가 있는 겁니다. 이중 트리거. 첫 번째로 알트코인 홀더들 이제 항복 GG 선언이 될 거고요. GG. 그리고 알트가 이제 반등을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메이저 코인은 반등을 안 해요. BTC랑 이제 반등을 하겠는데 그 엄청 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락한 거에서 약간의 고개만 드는 정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쇼타임. 이제 모든 게 다 그레이트를 있을 때는 빅쇼트가 온다. 대략적인 차트 그림으로는 이렇게만 보면 되겠죠. 제 거로 참고하지 마세요. 큰 관점에서 보면은 요거 이거는 GG 선언할 엄청난 뽀모에 휘말릴 것이다. 이거는 알트코인들의 반등이구나 가져야 하겠구나. 비트맥시들은 알트 안 살 겁니다. 비트만 살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비트도 이제 추가돼. 비트는 이제 끝났다. 비트뿐만 아니죠. 이더리움, 비트 이런 등등. BNB는 근데 이례적일 겁니다. BNB는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BNB는 하락을 하더라도요. 2차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2차전이 있을 겁니다. BNB는 2차전이 왜 있냐? 아마 그 지금 비트마인처럼 비트마인 맞나? 이더마인인가? 비트마인인가요? 그 이름이 뭐였지?
비트마인. 비트마인인데 이더를 사고 있네. 채굴 기업이라서 그런가? 비트마인처럼 BNB를 구매하는 기관들이 갑자기 등장을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이미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도 충분히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가총액 대비하면 BNB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BNB에 곱하기 3배를 해야지 이더리움이 되고요. BNB에 곱하기 한 17배 정도를 해야지 비트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기관들이 나와가지고 BNB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과정에서 BNB 생태계가 엄청 활발해지는 상황이 될 거고요. 아스토도 그때쯤 주목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락하는 거는 그냥 같이 따라갈 거 같고. 제가 보는 그래서 이제 메인 재료는 뭐냐? 모든 알트코인들의 홀더들이 항복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거대한 재료 중에 하나가 XRP다. 이거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만한 재료가 없어요. XRP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XRP가 크게 하락을 하면요. 모든 알트코인들 홀더들 다 GG 선언을 할 겁니다. 선언을 할 거예요, 이게. 근데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하락을 했을 때.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